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오늘은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선물할 주식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모두 다 삼성전자, 애플, 디즈니 등 대형주들 위주의 추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되고 왜 사야 되고, 왜 인도 주식을 사고 고성장 기대 가는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10년, 20년, 30년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름 계획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며 보았습니다만, 다 만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제 성향이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공부와 고민 많이 한 영상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단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획했고, 한 달에 투자할 돈이 10만원 정도밖에 없어도 가능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미성년자 신설 계좌가 이미 2022년에 75만 명 수준이고, 자녀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니까요. 저는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주식이라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자체로 비교해도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3000 이하에서 헤매고 있고, 나스닥은 연일 고점을 갱신 중입니다. 나스닥에 잠깐 조정이 오더라도 혹은 깊은 하락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꾸준히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만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무지성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공부 많이 해서 계획해온 포트폴리오입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ETF도 배제했습니다. 저는 ETF보다는 선별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돌아와서 무지성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대형주도 있지만 인도 주식, 나아가 위험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에도 소액 투자를 진행해서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경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확인해 보면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10살까지 2천만원, 그리고 10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2천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이 비과세입니다. 물론 그 이상을 여유 자금이 있어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비과세까지만 투자한다 가정하면 1년 기준 200만원, 한 달 단위로 약 15만원에서 16만원 수준으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 20년 동안 자녀분들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후 발생되는 배당금과 주식이 상승해서 발생되는 투자 평가금의 증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텐데, 배당주 30%, 대형주 30%, 그리고 고성장 기대 기업의 20%, 마지막으로 인도 기업의 20% 입니다. 해당 퍼센티지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 저는 마음 같아선 인도 기업에 좀 더 비중을 주고 싶은데 많이 양보해서 20%로 책정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의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이 기업에는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은데 하면 그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배당주와 대형주는 알겠는데, 고성장 기대 기업은 뭐고 왜 투자해야 되고, 인도 기업은 뭐가 있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도가 미래 투자처로 좋다는 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인구가 가장 어리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도대체 왜 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제 방송을 그래도 좀 오래 봐주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3년 전부터 제가 떠들던 인도 주식이 답이다, 인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최태웅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도 기업에 왜 투자해야 되나에 대한 제 생각은 짧고 빠르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마르크스에 대해 공부하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마르크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 마르크스의 경제학 자체를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정도인 거지 자본주의 무너져야 된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돈이 깡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가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지적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한계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수익성이 저하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카드는 이제 사실 거의 끝났고, 제로금리 시대임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친 대규모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시대에 맞게 당연히 자산 가격은 폭등을 했고, 이 덕분에 망해야 될 기업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빚 잔치를 하고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언젠간 금융위기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와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등을 아주 잘 방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언젠간 금융위기는 오게 되어 있고, 지난 금융위기는 중국의 고성장으로 극복했는데, 사실 다음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를 캐리할 국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뽑아보자면 인도로 생각되고, 인도 외에 라틴, 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미 강대국에 발을 내밀고 있는 인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인도 증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건 제약도 많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상장된 인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있나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많이 오른 인포시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프로, 사이피, 그리고 인도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티커 HDB, IBN, 그리고 인도의 제약바이오 기업 닥터 레디스, 인도 여행사 메이크 마이 트립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분석하고 재무제표도 늘 확인하는 기업들입니다. 다 좋은 기업들인데, 그래도 탑픽을 뽑아보면 인포시스와 사이피, 그리고 닥터 레디스가 있습니다. 사이피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분류될 기업이니까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성장 기대 기업입니다. 고성장 기대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미래 가치가 기대되고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배당주나 대형주보다 변동폭이 크고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수익률이 찍힐 수 있는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더욱 분할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래도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나름 변동폭이 비교적 작고 기업 가치가 기대되는 기업들 선별해 왔는데, 확인해 보면 너무 유명한 트윌리오, 그리고 국내 기업 툴젠과 비교되는 유전자 가위 기업 크리스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UiPath, 로켓랩,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리프트,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TV가 있다면 미국과 유럽에는 로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게 로크고, 로크는 더 나아가 TV, 넷플릭스 스트리밍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도 너무 유명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굳이 탑픽을 뽑아보면 트윌리오, 리프트, 로크,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도 기업과 고성장 기대 가는 기업을 확인해 봤고, 어느 정도 뻔하겠지만 배당주와 대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주도 제가 고민 많이 하고 가져와 봤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유명한 에브비,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해서 닳고 닳아버린 리얼티 인컴, 이외에도 3M, 암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모두 배당률이 3%가 넘는 기업들이고 배당을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넘도록 지속적인 배당을 해온 기업들입니다. 굳이 탑픽을 뽑아보면 암젠과 코카콜라 그리고 P&G를 뽑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는 너무 시가총액이 높아 지수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너무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는데 이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도 확인해 보면 10년간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니까 한 달 단위로 월급의 일부분을 혹은 여유 자금을 한 달 단위로 적립식 투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거고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 리스트를 선별하신 후에 매수 날짜를 정하고 해당 날짜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뭐를 매수할까 봤더니 이 애플은 저번 달보다 많이 상승했고 인포시스가 하락을 해서 인포시스가 저렴해졌다 하면 그런데 인포시스의 기업 가치에 큰 변동폭이 없다. 그러면 인포시스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길게 봐서 투자 비중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잘 계획하셔서 분할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월에는 애플,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월에는 인도 기업, 4월에는 배당주 이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길게 봐서 분할 투자하겠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올게요.